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50대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복판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세대, 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키우며 자신의 삶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이들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신을 훌쩍 넘긴 이들의 어깨 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권고사직이라는 낯선 이름 아래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년 60세라는 법의 테두리는 멀게만 느껴지고 평균 퇴직 연령은 50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이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널리 알리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0 넘었는데 아직 자리도 못 잡았어? 이러다 2년 안에 희망퇴직 대상자 되겠구나. 40대까지는 어떻게든 쓰는데 50 넘으면 안 받아줘요. 지금 저희 세대가 딱 낀 세대 같아요. 부모님은 부양해야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는데 정작 우리는 나중에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어요. 이 막막한 목소리들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땀과 경험으로 대한민국을 일구어온 50대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경기도 동탄의 한 사진관. 올해 57살이 된 김규현 씨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력서에 붙일 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몇 번이고 자세를 고쳐봅니다. 그는 32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해 1000명이 넘는 직원을 관리하는 그룹장까지 지냈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에는 이사로 퇴직했습니다. 퇴직 직전 연봉은 2억 원에 달했고 그의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는 지금도 여러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년까지는 무난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직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동료들을 자신의 손으로 내보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된 그는 차마 그럴 수 없어 스스로 손을 들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2023년 6월의 일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는 계속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살려 여러 중소기업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그를 찾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채용 플랫폼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제는 동네 중고거래 앱인 당근에 올라오는 구인 공고까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무관리직은 물론 사무보조 자리까지 지원했지만 연락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의 아내는 말합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일했던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이렇게까지 재취업이 안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직 일해야 할 나이, 포기할 수 없는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그는 오늘도 취업 컨설팅 센터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센터에서도 현실은 냉정합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40대 후반까지를 선호하고 50대 초반도 외곽 지역에서나 간혹 찾을 뿐 도심의 기업일수록 젊은 청년층을 원한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김규현 씨와 같은 50대, 이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2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약 950만 명, 전체 인구의 6%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이룩하던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해 그 수혜를 입기도 했지만
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서 청춘을 보냈고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온몸으로 견뎌낸 세대이기도 합니다. 평생 월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이들이 이제 월급 없는 삶을 시작해야 하는 시대.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올해 신살인 신정훈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고등학생 딸을 둔 외벌이 가장인 그는 동이 트기도 전에 홀로 아침 식사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그의 일터는 안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그는 이곳에서 형틀 몫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의 전공은 금형 설계였습니다. 15년간 유망한 금형 기술자로 일하며 현장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부품의 수가 급격히 줄었고 그가 평생을 바쳐온 금형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일이 줄면서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그를 찾는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딸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던 그는 결국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고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와 오후 5시까지 고된 육체노동을 하고 돌아오는 삶. 휴가도 마음대로 낼 수 없어 멀리 있는 딸을 1년 반 넘게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옷장에는 기름때 묻은 옛 금형기술자 작업복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켜온 자부심이자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50대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의 41, 9%가 자녀를, 12, 8%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 모두를 책임지는 경우도 24, 1%에 달했습니다. 이들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164만 원. 소득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역설적으로 이들은 직장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자영업 시장마저 얼어붙어 그 길마저 막혀버렸습니다. 청주의 한 공장에서 13년간 운전기사로 일했던 또 다른 김모 씨. 그는 작년 12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자 모집에 스스로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 하나가 빠지면 남은 동료들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1억 6천만 원은 밀린 주택대출을 갚는데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는 퇴직을 대비해 지난 10년간 무려 18개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화물 운송, 택시, 버스는 물론 지게차, 굴착기, 심지어 보트 면허까지. 하지만 수많은 자격증도 재취업의 문을 열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급여 수준이 이전과 너무 차이가 나거나 아예 연락조차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딸의 등록금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결국 그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는 선배를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조차 예전만큼 신규 인력을 많이 뽑지 않는다는 암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50대들이 마지막 희망을 안고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한때 젊은 공무원 준비생들로 북적였던 서울의 노량진 학원가입니다. 이제 이곳의 풍경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강의실과 복도를 채운 것은 백발이 희끗희끗한 50대 수강생들입니다. 이들은 주택관리사, 전기기사 등 노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젊은 시절보다 더 뜨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죠. 경제활동을 해야 하니까.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아직 젊은데 50대 후반이면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192만 원이지만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노후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직업훈련원을 찾는 50대들도 늘고 있습니다. 21년간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51살의 신동기 씨는 타일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땄습니다. 기술 하나만 있으면 정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일은 보통 팀 단위로 움직이는데 나이 많은 초보 기술자를 받아주는 팀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대리운전이나 배달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육체 노동입니다. 옛날에 얼마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지금은 일을 못해요. 최저임금 수준이니까.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통계는 이들의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50대의 퇴직 전 정규직 비율은 74.5%에 달하지만 재취업 후에는 42.1%로 뚝 떨어집니다. 임금 역시 평균 37.3%가 낮아집니다. 한때 분석적이고 사회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단순 반복 업무나 육체 노동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쌓아온 귀중한 경험과 노하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대기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KT에서는 통신망 관리 업무를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3,700여 명의 직원들에게 자회사 이직을 권고했습니다. 자회사로 가지 않고 회사에 남을 경우 연고도 없는 먼 지역으로 발령을 내거나 생소한 영업 업무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퇴직 압박이었습니다. 30년간 KT에서 현장 기술자로 일해온 최상진 씨는 결국 정년 3년을 남기고 희망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직장이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행원 출신 김영철 씨와 공공기관 연구원이었던 조정호 씨는 서울시의 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자전거 관리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젊은 동료들과 함께 자전거를 점검하고 재배치하는 일을 합니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어 숙련된 50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 아래에서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정부, 기업, 노동계의 대타협이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정년이 없는 회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 의약품 포장재 생산 기업. 이 회사는 10년 전 정년 제도를 과감히 폐지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 고참 직원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회사가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대표가 큰 감동을 받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회사에 오래 남아 일하게 되자 업계 평균 1%가 넘던 불량률이 0.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곧 회사의 이익 증가로 이어졌고 직원들의 만족도와 애사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올해 69살인 한 직원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계 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다며 환하게 웃습니다. 물론 이 사례가 모든 산업과 모든 회사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50대의 경험과 연륜은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이제 인생의 절반을 막 돌아선 50대. 이들이 좌절하고 일터에서 내몰린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 또한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숙련된 노동력이 적재적소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은 물론 고령 취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세대의 경험이 이대로 멈추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한번